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주말 영서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춘천과 화천 등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국도 5호선 말고개 터널 입구에 토사가 쏟아져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춘천 서면 안보리에선 산사태로 차량 통행이 오후까지 제한됐습니다. 춘천 부안초 인근 옹벽에서도 토사가 유출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춘천 댐은 수문 10개를 열어 초당 2,250톤, 의암댐은 5개 수문을 열고 초당 2,881톤을 방류했습니다. 이 여파로 백양역 인근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강원 지역 다문화 가구 수가 어느덧 10,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아이를 키우며 지역사회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결혼 이민자 왕단 씨 부부. 올해 50살인 왕단 씨는 15년 전 한국으로 시집와 양구 산골에 정착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중국 채소를 전문으로 농사지으며 중학생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왕 씨에게 한국은 이제 낯선 타국이 아닌 두 번째 고향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서 한국은 시집 와서서 애들도 나왔고 남편도 있고 가족들은 같이 여기 살아고 그냥 행복해요. 왕 씨 같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양구군 가족센터로 모여듭니다. 일본, 베트남, 중국, 미국 등 고향은 다르지만 함께 어울리는 이곳. 한국어 교실은 물론 악기와 퀼트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레 연결됩니다. 한국 분들이 너무 정이 많으셔서 많이 동네 분들도 도와주시고 또 아는 분들도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애도 키우고 지금 한국말도 대화도 할 수 있고 취미까지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양구군은 214가구, 686명의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서 배우는 것과 저희 가족센터에서도 언어나 문화를 같이 배우고 서로 협동해서 살아가는 그런 걸 많이 배우고. 강원도 내 다문화 가구는 2016년 7,300여 가구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3년에는 10,000가구를 넘었습니다. 7년 만에 40%나 는 겁니다. 인구 수로는 31,000여 명, 강원도 전체 인구의 2%가 넘습니다.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가 8,700여 명, 이들의 자녀가 8,800여 명에 이릅니다. 올해 다문화 가구 지원에 편성된 강원도 예산은 46억 원. 다문화 가정은 이제 우리의 이웃으로 스며들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최근 자치단체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과 함께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삼척시도 체육시설을 많이 늘리며 생활인구 유입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도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시 교동에 있는 복합체육공원입니다. 두 곳의 실내 체육관과 축구장, 야구장 등을 갖춰 지난달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체육공원은 거의 다 지어졌고 새 수영장은 내년 1월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삼척시는 2천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두 번째 복합체육공원을 연차적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복합체육공원의 시설의 3, 4배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8년에 착공하여 203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가상현실 장비까지 갖춘 체육시설도 2027년에 문을 열게 될 전망입니다. 또 지역 주민이나 운동선수들이 체계적으로 체력 관리를 하도록 체력 인증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크 골프 인기에 힘입어 이 같은 파크 골프장도 곳곳에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척시 미로면에 이어 올해 원더극과 도계읍, 도심 지역에 파크 골프장 3곳이 들어섰습니다. 미로, 도계, 원덕, 교동 파크 골프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2027년 말까지 미로에 36홀 파크 골프장을 신규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런 탓에 체육행사와 전지훈련단 유치 실적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고 낡은 숙박시설과 향토색 있는 먹거리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특히 스포츠 과학이 날로 발달하고 있어 이를 접목한 시설을 늘리거나
지역 환경에 어울리는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치유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해변 걷기라든지 해변 요가라든지 명상 이런 것들도 조금 특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자치단체들이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차별화 전략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경북도 내 모든 시군이 이달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했는데 문제는 부정 사용입니다. 버스 기사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포항 MBC 김기영 기자입니다. 사랑합니다. 단말기에서 나오는 사랑합니다 멘트는 시내버스 요금이 면제된 7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이달 1일부터 도내 22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어르신들은 외출이 부쩍 늘었다며 매우 만족하다고 말합니다. 자유롭지. 자유롭지. 노인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배려를 해주니까 좋아요. 포항시의 70세 이상 어르신은 7만 1천여 명, 65%가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20일도 채 안 돼 부정 사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같은데 또 똑같이 그 사랑합니다 멘트가 나오는 카드를 들고 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학생도 부정 사용자로 의심이 되더라도 배차 시간을 지키고 안전을 신경 써야 할 버스 기사가 현장에서 따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권한도 없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할 때 사진을 넣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합니다. 포항시는 버스에 설치된 CCTV와 카드 단말기를 대조해 부정 사용자에게는 페널티 부여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사님들이 부정 사용 시간을 알려주시면은 버스 CCTV와 대조해서 사용자를 확인하고 별도로 우리 시 직원들이 버스에 탑승해서 집중 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1년간 사용이 제한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부가 경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강원도와 시군은 1차 신청을 앞두고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담 인력 배치 현황과 전용 창구 설치 여부, 온라인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사항을 살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운영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강원도민들은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춘천구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여당 5선 중진으로 고향은 가평이지만 춘천고등학교 출신이며 강원연고 인사로 분류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경기 양주에서 5선을 지낸 민주당 대표적 친명계 인사입니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에는 원주 출신으로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 발탁됐습니다. 강원도가 강원형 전략산업투자펀드에 농협은행이 3년 동안 모두 2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형 전략산업투자펀드는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방위산업, 푸드테크, 기후테크 등 7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도내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쓰입니다. 이번 농협은행의 참여로 모펀드는 총 1,056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매년 서너 개의 자펀드를 조성해 총 1,500억 원 규모로 운영합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설명회가 오늘 동해 망상 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